우리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에다가 선임계 제출하셨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불법 수사라고 했는데 달라진 모습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쪽이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호사 못 받겠다, 수사 못 받겠다 했는데 지금 방법이 없단 말이지. 본인들이 이게 어떤 이 공수처 수사권이나 공수처의 체포영장이나 이런 거를 문제 삼아봤지만 바뀌지가 않았죠. 예, 법원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도 죄다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수사권 공수처에도 이건 인정받은 거니까 대통령이 수용하셔야 된다. 이런 쪽으로 다 가버리니 방법이 없다고 대통령이나 틀뜨구들만 이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뿐이지 전국 관료들조차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론조사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명분에서 밀린 거야. 명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지금 여론전을 펼쳤지만 왜 밀리냐?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이 없는 지지율이든 뭐든 이런 거는 그냥 허수야. 다 의미 없는 숫자지.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만 저게 윤석열 대통령 쪽이 뭔가 먹히면서 공수처가 주춤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는 당장 들어오겠다고 들쑤시고 앉아있는데 윤석열 쪽 그 변호사들과 이 내부는 지금 급한 거라고. 끈이 다 끊어진 거야. 끈이 다 끊어져서 전화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 도와주질 않아. 말빨이 안 먹혀. 너 왜 그래? 이래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부랴부랴 공수처에다가 변호사 선임 넣어갖고 이제 변호사가 이제 항변을 하게끔 만든 거지. 야, 좀 체포영장 늦게 좀 해줘. 야, 우리 좀 급해. 우리 이거 해야 돼. 좀 봐줘. 이러면서 이제 변호사로서 이거 대리인으로서 막 얘기를 하게끔 나왔다는 거는 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의 명분 싸움에서 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 끝까지 안 내했으면 모르는데 냈다는 거는 공수처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권 얘기가 이제는 먹히지가 않는 거지. 왜냐? 변호사 선임들을 냈으니까. 냈다는 거는 상대방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거고 이제 서서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경호처 간부급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김 차장에게 항의하며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김 차장에게 사퇴 해결책을 요구한 겁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경호처에서 집단 반발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김 차장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간부들을 달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관계자 A씨는 MBN에 이미 내부적으로 더 이상 김 차장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직원들이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가 엄청나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듯이 경호처장이 나가버렸어요. 경호처장이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이제 대행이 맞는데 이 대행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이 커요. 너무 커. 그러니까 대놓고 면전에다 대고 한판 붙었습니다. 이 다른 경호처 간부들과 이 대행이 붙은 거야. 첫 번째가 경호처 내부 애들이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글을. 이거 체포를 저지할 법적 근거가 경호처에 없다. 경호원들이 이거 막으면 우리 직장 잃고 다시 재임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연금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못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 근데 이거를 경호처 그 차장이 대행이 이거를 삭제하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근데 명령을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 왜 이걸 삭제하라고 하냐고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 그러니 그거를 서버 담당자한테 가서 야 삭제해갖고 삭제를 시켰나 봐. 반발이 더 크게 일어나. 이걸 왜 삭제해? 막 이러고 네가 뭔데 우리 표현에 대로 억압하냐? 왜 이틀 막 하냐? 막 하니까 다시 복구를 해놨습니다. 내부적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예. 하하. 영장저지로 위법이라는 게시글을 되살려놨습니다. 간부들이 강력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요 사람이 지금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를 맡고 있는데 영장저지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는 내부의 글을 삭제하고 지시했다가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철회를 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뭔가요? 뭔가 여러분들 연상이 많이 되잖아. 옛날에 많이 보던 거잖아. 옛날에 우리 그 좌빨놈들이 어떤 우파 쪽의 커뮤니티를 막 탄압하고 글 삭제시키려고 막 발언을 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들은 자유주의란 말이야. 누군가가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거야. 대통령을 까기도 하고 뭐 대통령을 빨기도 하고 뭐 다양한 글들이 있지. 근데 그런 거 그냥 얘기해. 하라고 막 서로가 예를 들어 막 고소를 한다든지 무슨 뭐 친목질을 한다든지 이것만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고소 유발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커뮤니티는 다 냅두잖아요. 그게 우파 커뮤니티의 위대함이었지. 옛날 좌빨 커뮤니티는 뭐 예를 들어 노무현을 깠다 삭제야. 김대중을 깠다 무조건 삭제야. 뭐 이명박 지지한다 그냥 삭제야. 어이가 없잖아. 뭘 말을 못해 우파들은. 이게 좌빨놈들이 이제까지 하던 짓이야 인터넷 바닥에서. 그래서 애들이 참다 못해서 별도로 모인 곳이 일베 사이트잖아요. 우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왜 우리 그런 다 삭제해요. 얘기를 안 들어준 운영자가 뭐 이런 더러운 세상이 돼서 이게 좌빨 사상이었단 말이야. 따로 애들끼리 모인 게 일베였어. 그렇게 좁기 시작한 거야 좁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 글 하나 가지고 그냥 삭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 반발이 안 생깁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게시글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반발이 확 일어나고 어이쿠야 이러고서는 다시 복구를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경호 차장 이 지금 대행을 맡은 경호 차장이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사건이죠. 대놓고 뭐라고 또 하냐 면전에다 대고 너 나가 경호차장 사퇴를 요구한다. 경호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부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즉 경호처 간부들과 경호차장 간에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 왜냐면 경호처는 굉장히 그 상명하복도 강하고 또 친목 관계가 강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립 관계가 있다는 거.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경호처 간부가 내부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처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윤통 비호를 위해 경호처 직원을 볼모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나가라. 무지막 짜고만. 예. 그래서 집단 반발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반발이 더 커졌다. 체포 협조로 경호처들이 돌아설 수도 있다. 예. 윤통의 체포영장을 앞두고 윤통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왔다.
이 같은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장 간부들은 김성훈에게 집단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이렇게 상급자에게 집단 반발이 터져나온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래서 영장 집행에 아주 크게 협조할 공산이 커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께서 그냥 그 매뉴얼대로 하라는 정도 선에서 얘기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경호처 쪽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냐? 우리 보고 무력사항에서 막으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뉘앙스가 다르게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은 직무 정지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오더를 내렸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내부적인 그 아주 은밀해야 될 경호처의 내부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막 터지듯이 나온다라는 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죠. 예, 좋은 신호가 아니지. 지금 경호처 내부는요, 누가 저 얘기를 언론에 흘렸는지를 색출한다 싶으면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누구야 이러고 누가 보낸 거라고 난리를 하면서 계속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경호처가 둘로 크게 나뉘어졌다.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었는데, 강경파가 너무 소수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온건파가 너무 많고 온건파 쪽에서 흘리는 이야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윤통이 무력 대응을 지시했다. 무너지는 이 한남 요새. 경호처 내에 강경파는 10명 수준에 불과해서 못 이기는 거야. 온건파의 저항을 갖다가. 그래서 윤통이 무력 사용을 얘기하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커졌는데, 자, 이 여기를 보면은 여기 경호처 내에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의견들이 좀 심한 상태고,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지시하자 중간 간부들이 모여서 성토가 빗발쳤다.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거냐? 평시 체제로 복구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김 차장 나가고 15명 직원 휴가 보내겠다. 예, 나 그냥 휴가 보내버려. 이러고 아예 야 퇴근하고 오지 마. 이래버린다는 거 지금. 뭐 들리는 내용으로는 좀 이제 구체적인 무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저걸 보면은 굉장히 내용들이 지금 디테일하죠. 디테일하고 저 내용은 누가 언론에 흘린 거야. 경호처 내부에서. 그러니까 경호처가 지금 저걸 가지고 이제 아무 인터뷰 응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정한 거지. 왜냐면 또 내부에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흘린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게 부정도 할 수가 없는 거야. NCND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경호처 내부에 어떤 글이 삭제된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복구했단 말이야. 이것만 보더라도 경호처에 어떤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간부가 하극상을 벌인 거잖아요. 위에 있는 차장 대행한테 야 너 나가. 그리고 나 우리 애들 절대 불법 못 시킨다. 그러니까 나 애들 휴가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대기 발령시켰다라는 거야. 경호처가. 대기 발령을 시켰어. 이러면서 이 발령 대기 발령 당한애나 그 주변에 뭐 그 걔 동료들이나 다 폭로할 거 아니야. 막 우리 이거 당했다 저거 당했다. 이런 또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니야. 이 와중에 경호처 한 명 한 명이 아까운 판에 경호처 간부로 갖다가 대기 발령을 시켜버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말을 듣겠어? 몇십 명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기 발령은 좀 이상한데? 이 지금 경호처가 당장 긴장감을 올리고 막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우리가 막자 뭐 이래야 되는데 대기 발령을 시켜? 한 명이 아까운 판에?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야 이런 데서. 그 대기 발령을 인정했어요. 네, 이 경호처 수뇌부에서 대기 발령 인정을 했는데 그 대기 발령의 이유가 뭐냐? 그거는 얘가 기밀 유출을 했다입니다. 기밀 유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 발령을 했다. 이 간부놈을 국수본 애들과 만났다. 무슨 간첩이랑 만난 게 아니라 저쪽 우리 쪽 체포하려고 오는 애들과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게 다 사실이라는 거 인정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 내부에 국수본 저 체포하러 온다는 애들한테 이쪽 내용을 다 알려줬다는 거야. 이 경호처 간부가 가가지고 여기에 누가 있고 이거 하니까 난 협조했다 이러고 간 거야. 보통 이런 걸 이제 다른 말로는 수사 협조이기도 한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배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정보 흘렸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체는 지금 본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게 뭐예요? 경호처 내부에 분열이 상당히 심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배신을 했네 어쩐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저 분열 상태가 지금 드러났고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대기 발령시키고 막 억누르고 억지로 이제 불법적인 걸 시키고 뭐 무기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경호처 밑에 있는 애들이 참다 못해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 중간 간부들이 대놓고 대통령한테 요구했어요. 오늘 밤까지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똑바로 밝혀라. 헐. 이거 방금 전 뉴스야. 오늘 밤까지 입장을 밝히래 대통령한테. 야, 이런 경호처는 처음 봤어. 와, 씨. 대놓고 대통령 말에 입장 이러고 가는 거야. 왜냐? 자기네들에게 불법적인 명령 내리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협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경호처가 대통령 끌고 나올 수도 있어 이러다가는. 대통령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 내부가 크게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간 간부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 뭐라고 하냐?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장급 경호처 간부들이 체포영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대통령 답변 시한은 오늘 밤까지다. 아, 이거 너무 센데요. 예. 경호처 내에서 집단 움직임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요구를 김정은에게 전했다. 야, 영장 집행에 따른 피로감과 적법성 여부 논란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호처를 명예롭게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소신도 작동했다. 라면서 현직 간부가 직접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돌아보셔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드러난 현상들이지만 뭐 아까 얘기했듯이 휴가의 문제도 이제 아예 30일짜리 끊어버렸어. 예. 야, 30일 경호관대가 30일씩 휴가겠다. 저 간부들이 내 부하들을 불법적인 일에 못 쓰겠다. 이러면서 애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야. 내 부하들 그냥 30일씩 휴가 내기 하겠다면서. 응?
불법적 지시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30일 휴가를 내게 했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점점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거지, 경호처가 지금.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돼.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볼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 왜를 끝없이 던져야 돼.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근데 왜 경호처는 저럴까? 여론조사의 숫자는 여론이 아니야. 그런 거는 허수라고, 허수. 진짜 여론을 형성하는 건 뭐예요? 명분이라는 거야. 명분이 뭡니까? 그 사람의 위치에서 지켜야 될 규범, 룰 같은 거야.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 막 찍어대고 우리끼리 그냥 막 눌러대가지고 2번 눌러가지고 만들어낸 숫자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지 않아.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지도 않고. 그런 식의 바보 같은 일은 세상에 없다고요.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프랑스 혁명 때도 그렇고 어떤 그렇게 원시적인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막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명분에 따라 움직였어. 명분. 그런데 명분이 없는 쪽이 택하는 게 뭐예요? 공포정치라는 거야. 고압적으로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설명을 안 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쟤를 잡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디테일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합법적이며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애들.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왜 그럴까? 걔네들은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걔네들은 불건전한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권력을 장악하고 싶고, 내가 더 혼자서 맡겨버리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이런 욕심들 말이야. 룰을 지키면 되는데 룰을 지키기 싫은 거야. 능력 이상의 걸 원하는 거지. 그런 놈들이 뭐를 해요? 공포정치를 한단 말이야. 고압적으로 무력을 써서 공포감을 주고 협박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겁먹고 힘없는 자들을 눌러버리잖아. 근데 그런 결과가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 때 혁명을 하겠다고 나섰던 애들, 뭐 당통이든 삐에르든 다 죽어. 나중에 시민들에 의해서 걔네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단두대 보내다가 끝까지 다 자기네들 모가지로 다 날아가.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명분이 없으면 뭐야? 단두대야. 이미 그 역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명분이 없다고. 명분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체포영장을 왜 서부지법에 했냐. 체포영장은 이거 왜 공수처가 하냐. 명분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꼭 중앙지법에 안 해도 되니까. 심지어 중앙지법 관계자도 우리한테 꼭 안 해도 돼. 이런 거 얘기를 다 해버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애들이 체포영장 문제가 없는데,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없는데 다 이래버려. 명분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이러니까. 그러니 내부적으로 경호처 애들도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체포영장은 합법이다. 이게 뭐 여론전에서 밀렸다는 거야. 경호처 애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대통령의 얘기보다 더 멀리 있는 경찰의 얘기에 넘어가 버린 거지. 이런 게 여론전이라는 거야. 여론전은 길바닥에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파는 시위 집회 같은 걸 안 해왔던 거라고. 그딴 거는 못난 놈들이 하는 거야. 논리가 없는 놈들, 명분이 없는 놈들이 어거지 부리려고 하는 거야. 폭력적으로 뭘 하려고. 명분이 있으면 길거리에 안 나가도 돼. 그 명분, 뉴스에 나가는 그 명분의 몇 글자가 길바닥에 나오는 100만 명보다 힘이 더 세단 말이야. 봐봐요. 경호처 애들이라고 뭐 지지율 조사 안 보겠어? 근데 그딴 걸로 흔들리지 않잖아. 애들이 다 나가버린다고. 명분 말이야, 명분. 그러니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대통령이 이거는 이 사람만의 이 주장을 완벽하게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지키는 섬이 만들어지는데, 경호처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너희들 대신에 너희들 너희들 뭐 한 30억씩 줄게. 뭐 이것도 아니고. 야, 잡혀가는 건 니들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어쩌라고. 뭐 변호사는 뭐 어디서 나타나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대통령이 명분이 없는 그런 주장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야. 모든 역사가 비슷해. 군부 독재자들 항상 말로가 이런 식이야. 명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를 지킨다는 그 충신들이 다 배신을 해버려. 그만큼 명분이 중요한 거라. 그런데 윤통은 그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 끈이 떨어져 버린 거야. 오죽하면 경호처 애들까지 날아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문제는 자기를 지키라는 거잖아. 여기가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지켜줘야 돼. 그게 리더라고. 내가 너희를 지킬게. 내가 국민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야 리더인데, 니들이 나를 지켜 임마. 나를 지켜야지 임마. 나라가 산다. 이런 사고는 공산주의나 사이비 교주나 가능한 거라고. 아주 시대착오적이면서 이 주장 자체에 명분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지자는 있을 수 있지. 그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나 뭐든 좋아서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어떤 수사까지 막아줄 정도로 몸빵할 정도의 그렇게 덜 떨어진 사람들이 앞에 막 깔려갖고 나올 정도면은 완전히 종교적이어야 돼. 사이비 종교라던가. 아니면은 예전에 그 이석기 잡혀갈 때 애들 바리케이트 까고 막 이랬던 것처럼 종북 사상 완벽하게 그냥 빨갱이처럼 똘똘똘똘 이렇게 막 우리 수령님은 지켜야 돼. 이러던가. 윤통은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그렇게 설정하고 나를 지켜 이러니까 당장에 연금 깎여 뭐 미래가 어두워지는 이 공무원 경호처 애들은 내가 왜? 이러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 길바닥에 노인네들 끌고 나와서 거기서 찌찌면 구속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명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나오면 명분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안 나오도록 영장 실질 심사에 열심히 임하든지 항변을 하든지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안 했잖아요, 본인이.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냈어. 그럼 당연히 영장이 나오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변호사 선임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오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변호사 선임을 하잖아. 얼마나 대응이 늦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 들투구나 거기 나온 노인네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막히냐는 거 그 사람들이 뭘 아는데. 그 사람들이 명분을 제시해 줄 것도 아닌데 실패한 거야. 그냥 머리 숫자로 길바닥에서 사람 머리 숫자를 보여줘갖고 그걸로 무슨 법원이 막 겁먹고 영장 집행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겁먹고 공수처가 안 온다? 현장 봐봐요. 공수처 뜨고 경찰 뜨면 다 도망가 틀투거를. 누가 막을 건데 누가? 명분이 없으니까 여론전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있어. 이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냐. 일반적인 공부 좀 했던 사람들 대가리 얘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주장들이 다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도 안 도와줘. 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국방부가 대통령을 지켜야 말이지. 그래야 마치 대통령을 안 도와주면 국방부 니들도 내라냐?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국방부 쪽에서는 아예 상정도 안 해. 우리는 불법 저지에 우리 군인들 쓸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 대통령이 내부가 결속력이 좋으면 못하라고 그래. 내부가 난리가 난 거야. 경호 애들이 끌어모아도 애들이 안 와. 안 가는데요? 뭐 진짜 막 사무직까지 담으면 700대. 근데 그 반도 안 올 판이야. 그 반이 뭐야? 반의 반도 안 와. 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끌고 오려면 군대에서 데려오더니 경찰 애들을 데려와야 돼. 경찰 애들은 못하겠다고 난리나. 자 그럼 군인이라도 어떻게 데려오자. 군인도 안 된대. 오늘 뭐라고 하냐. 행안부 장관 대행한테 얘기했어. 경찰의 영장 집행을 중단시켜라. 자 정말 웃기는 대목이죠. 저번 주에는 국방부에다가 군을 향해서 군대가 우리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하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행안부에다가. 야 행안부 니들이 좀 막아라. 이거야. 행안부는 가능하지가 않아. 예. 행안부는 경찰청장 지휘권도 없어. 치안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쪽이 지금 아무런 명분 없는 얘기만 지금 흘리고 있는 거라고. 내가 보면 답답하다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냐. 저러면은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불리해지고 사법적으로도 불리해지는 거야.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 그리고 일관성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 부서가 다 떠나버리잖아.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끔.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반드시 여론전에 이기고 싶다. 우리가 지금 여론전에 밀리면 안 된다고 할 때는 길바닥에 사람 숫자 대가리 채우는 거 여기부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좌파가 되는 거고 명분을 잡아야 돼. 명분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계엄령을 시동하고자 했던 그 동기 그게 좌빨들의 폐악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설득력이 다 무너져버렸다고. 본인이 좌빨들이 무슨 폐악질을 했는지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지. 어떤 예산을 깎았는지도 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시기는 작년 3, 4월이야. 총선이 있기도 전이야. 총선이 있기도 전에 특활비가 깎일 걸 어떻게 알아. 총선이 있기도 전에 얘네들이 탄핵을 연속적으로 할지 어떻게 알아. 몰랐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막 계엄 뭐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가 한 7월달이야. 역시나 그런 얘기 나오기도 전이야. 결론적으로는 총선에 이길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아내에 대한 특검법이나 자신에 대한 어떤 지지를 하라. 그리고 정치력이 점점점 약화되는 이런 걸 견디질 못했던 거야. 사람들은 이미 그걸 알고 보고 있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타산하는 거 거기에 원인이 아니라 윤석열 자기와 자기 마누라에 대한 수사가 몰려오니까 그걸 못 견뎠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지. 우파 입장에서는 야당 새끼들 우리가 까지 이 새끼들이 뭐 폐악질 안 되게 근데 정작 이 계엄령은 한참 전부터 계획이 됐다는 거거든. 지금의 야당이 만들어지기부터 계획이 됐어. 그러면 갸우뚱하잖아. 아니 야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왜 계엄령을. 그때부터 대통령이 김 여사 백 문제 뭐 도이치 문제 다 특검에 걸려있던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 고모 이모 녹취 터져 또 무슨 뭐 명태균 이슈 터져.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윤통이 왜 계엄령을 했겠냐. 자기 마누라 수사에 명태균 이슈에 자기 특검법에 뭐 도이치에 뭐 백 문제에 이런 거 때문일까 아니면은 야당이 폐악질해서일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어. 여기서 또 명분이 없어진 거야. 진짜 순수하게 야당이 폐악질이면은 그때 야당 너무하다 국민 앞에 얘기하고 국민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진짜로 그럼 대통령이 어필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여론을 연결게 만든 이런 면이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계엄령을 눌러버리니까 사람들이 순수하게 야당 때문이야 확실해 이러고 의심하게 되는 거야. 명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야. 물론 뭐 민주당 새끼들 뭐 막장으로 막 한 거야. 우리가 까면 끝도 없지만 지금 이 계엄령과 과연 야당의 막장 플레이가 직결되는 문제였을까? 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증명하거나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야 계엄 왜 했냐? 계엄에 대해서 니들 왜 했는지 의견서 간단히 내라. 한 장짜리라도. 한 장도 못 내지. 자기네들 담화문 내용 있잖아. 우리 뭐 야당이 어디에 비용을 깎았다. 어디를 뭐 이런 폐악질이 있었다. 뭐 야당 놈들이 이랬다. 그 읽었던 담화문 내면 되잖아. 안 내. 법적 증거로는 못 내고 있다는 거야.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놓고 그거는 법적 증거는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게 자기가 민주당 때문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솔직하게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낫다. 이게 그냥 야당한테 경고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냥 바로 이거지. 예, 뭔가 내가 야당의 폐악질 때문에 했다. 바로 이거지. 여러 면에서 지금 이 대목이 명분이 없는 이유도 역시 솔직하지 않기 때문이고 명분이 없으니 논리가 없고 논리가 없으니 설득력이 없고 설득이 없으니 여론이 안 되는 거야. 점점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밀려간다. 이러면은 공수처 무혈익성에 아주 싱겁게 끝날 수도 있지 지금 이러다가는.
물론 뭐 거기 있는 뭐 몇십 명 정도가 뭐 강경 대응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이쪽은 뭐 몇천 명 들어가서 그냥 다 애들 잡아올 텐데 그게 소용이 없거든. 그리고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경찰은 몇십 년을 갖다가 좌빨 단체며 민주노총이며 어디 뭐 꽐라된 단체며 얘네들이 다 그거 상대하던 애들 아니야. 얼마나 이런 그 진압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겠어요. 이 그런 부분에서도 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조금 그 경찰이라는 집단이 이런 진압 방식에 대해 얼마나 전문가인지를 좀 간과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의 여론전에 경호처가 이렇게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될 줄은 자기들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상대를 몰랐던 거지. 경찰은 능술능란하게 쟤네들 딱 보자마자 안 거야. 이거는 심리전 걸면 얘네 자빠진다. 경호처를 가지고 계속 멘탈을 흔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체포영장 불법이라는 것보다는 이거 막았다가는 우리 연금 날라간다. 이쪽에 애들이 더 쏠리면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항상 여론전에 이기려면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명분을 먼저 확보하고 그 명분을 기반으로 이걸 확대 재생산시키는 방법 이쪽에 더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까지 우파는 그래 왔거든. 왜냐면 민주당이 항상 명분이 없는 소리를 했고 왔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뭐 북한에 돈을 퍼주자, 뭐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뜯어내자, 뭐 어떤 뭐 부동산 규제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명분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 조직이 좋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명분 없는 소리를 내. 이게 과도하게 좌파를 흉내내다 나오는 좀 코미디 같은 좀 상황이다. 우파가 예전에 그런 좌빨들의 명분 없는 행위를 깔 수 있는 그런 때로 돌아가는 게 좀 더 유리한 곳에서 정치적 싸움을 하는 거겠죠.